제가 2009년에 진동 목사님을 뵙고 제가 그날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 전략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면서 오늘까지 왔고 또 진짜 우리 회장님으로 오셔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 입장에서 볼 때도 저타 인권 탄압, 그 다음에 독재국가, 그 다음에 마약을 해서 지금 수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전략무기를 사고 이런 과정을 또 우리 이주영 씨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반인륜적인 우리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저런 악당들, 불량 악당들을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1981년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실 때 제가 졸업반이었습니다. 예,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고대 7학번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참 어지럽게 군대 갔고요. 예, 그 당시 고대 총장님이 김상엽 총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성과 야성. 제가 군대 갔다 중간에 휴가 나와가지고 총장실 문 차고 들어가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들어가서 첫 입학해서 10월 유신이 선포됐어요. 공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1980년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MBC에서 유일하게 저를 뽑아줬어요. 제가 MBC PD로 들어가서 텔레비 딱 2년을 하고 텔레비를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자꾸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야. 그 사람 웃는 사진을 찍어와. 이거 안 돼. 다시 또 갑니다. 근데 그 사람 웃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조작을 해요. 제 텔레비는 거의 다 조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 그만두고 라디오로 가가지고 라디오에서 제가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라디오는 조작이 사실 없습니다. 거의 생방이기 때문에 기침소리 그대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고 90년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송이 우리말로 헷가닥 그때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되면서 2001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전략문자리를 올라간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코콤이라고 해서 대공산권 전략문자 수출 통제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그 당시에가 편지도 주고받고 문의하고 했는데 자료는 안 제가 받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책에 보면 거기 이렇게 하나 흑백이라 잘 모르시는데 말소리 및 풍경을 나누다 2 이런 책이 있어요. 2006년에 저희 MBC 후배가 기술 후배, 저는 기술은 모르니까 자료 어느 날 저보고 오더니 그래요. 선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문자가 보고서가 있대. 너 봤냐? 그래 못 봤대. 이름 알아? 못 봐. 그래서 이걸 찾는데 7년 걸렸습니다. 말, 소리, 및 풍경, 빛을 나누다 이 제목을 이렇게 놓으니까 7년 걸려서 2013년 7월에 제가 이 보고서를 찾았는데 이 보고서가 국가기록관에도 없고요. 국회도서관과 중앙도서관 2군데만 해놓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이 원본을 좀 발굴을 했어요. 근데 원본하고 보고서 내용이 다 달라요. 축소, 은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진동 회장님하고 또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제가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8년 그때 3월에 제가 3월 한 말쯤에 이상한 소리를 MBC 안에서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9층이 시사교양국인데 거기를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9층. 저는 6층에 라디오국은 6층이고 여의도 건물이요. 왜 시사교양국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이상하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이 앞에 들어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직원한테. 아, 나 나주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오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제가 이제 안테나 쫙 뽑았죠. 했더니 광우병 과연 미국 수국이 안전한가? 그걸 제작하는 겁니다. 그게 100%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최수승 씨를 만났어요. 그다음 방통위원장을.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날이 언제냐면 4월 28일 날 처음으로 29일 날 방송이 됐어요. 4월 한 15일쯤 됐어요. 최준영 씨 방송 그 위원장의 집사라고 하는 정용욱 씨를 통해가지고 만나고 청와대 보고가 있는데 그 심각성을 얘기하니까 최준영 씨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흥분하겠어. 뭐 그거 어쩌겠어. 뭐 가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쉽게 말해서 MBC 안에서 제가 그런 걸 했다고 그러면 제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해고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찾아가서 했는데 최준 씨가 완전 낭만 신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당했죠. 29일 날 방송이 됐고 그야 5번이 더 나갑니다. 6번 나갔습니다. 그 PD수첩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좌파들이 그 당시 그 제가 이제 그 광우병에 관련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MBC 다 싹 쓸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2012년에 MBC에 나왔는데요. 그때 처음부터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냐면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만만하죠. 왜냐하면 쟤들이 말하는 독재자의 딸이고 그렇죠? 여성이고 하니까 더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로 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로 제가 그다음에 여기 다 우리 애국지사니까 국정원하고 제가 뭐 단둘이 많은 정보를 했습니다. 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략문자대에서 누구 하나 신경 안 쓰고 마지막에 이명박 청와대 저한테 온 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약간 편집증 있는 거 아니야? 저보고 그렇게 왔어요. 편집증.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비서관한테. 그래서 뭐 한다는 거 안 한다 그랬더니 이러면서 이게 누구였습니까? 청와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왔어요. 저도 이러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언론에 몇 번 살짝 건드려 봤어요. 그리고 제가 2013년에 좌파 정권 10년 방송이더니 거기에 책 일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또 MBC에서 저한테 회유도 들어오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를 해주면 되냐? 이걸 가지고 저한테 딜이 들어왔어요. 나 원하는 거 없어.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KBS, MBC, SBS 3사가 모여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회의를 여러 번 했대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전질 모르고 이렇게 밥 먹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뭐냐면 2003년에 SBS가 뉴스하러 갔다가 방송 중계차 다 뺏기고 중계 기능 하나만 있는 방송사를 가지고 3일을 남겨놓고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SBS가 방송을 가짜로 합니다. 어디서? 여기 판문점 밖에 나와가지고 임진각 쪽에서 마치 북한에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방송을 합니다. 이게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걸 알고 제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뒤 이제 이것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미국 정보기관이라든지 바세라르 체제라든지 이런 사무국하고 제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외국의 언론하고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이것을 아까 우리 이범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완용은 이런 거 비하면 애교입니다. 이거는요. 좌파들이 이런 장비를 갖다 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미사일 개선이나 SLBM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저기 왔어요. 우리 이성 씨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이완용이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거 이상으로 이거는 그거보다 뛰어넘어서 더 나쁘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종북좌파들은 안 죽나요? 그 가족들은 안전한가요? 똑같이 우익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방송이 왜 그래? 하는 얘기를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북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면 우선 저희가 안 돼요. 쉽게 말해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못 맡아요. 그 다음에 해외 출장이라든지 뭐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제가 무슨 좋은 아이디어만 내도 탁 치고 나중에 한 몇 달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 프로를 해요.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행사해가지고 굉장히 빚을 냈어요. 그런데 외국 공로 출장을 저를 안 보내고 제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후배한테 보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너희들은 여기 우리말 안 들으면 민노총사나 언노련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2011년에 붉은 수소라는 그 내부 김정일이 어떻게 방송을 컨트롤하는가 하는 부분을 책을 썼어요. 김정일이 방송사 사장을 다 김정일이 임명합니다. 누굴 통해서? 대통령 통해서 다 임명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그걸 썼더니 뭐 저보고 뭐 회사에서 후배들이 말도 안 되는 습. 그러니 말도 안 되니까 소설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니까 소설이지. 한번 읽어나 봐. 읽어보더니 나중에 그래요. 하나하고 얘가 근데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래서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 다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진동원 회장님 통해서 제가 2011년에 권영회 장관님을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종로가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이제 그 붉은 수는 책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이 책을 처음에 받고서 집에 가서 펴가지고 내가 하도 내용이 놀라서 내가 책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날 그 책을 한 400쪽을 되는 거 다 읽으셨대요. 그럼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정도 어디서 났어? 저보고 그래요. 이런 정도 어디서 났어? 그래서 저한테 정보 주는 사람들이 다 있고 또 제가 북경하고 네트워크도 있고 저는 MBC에서 주로 취재 프로만 제가 30년을 했습니다. 주로 우리 여성시대도 했고 하지만 제가 옛날에 MBC라도 유명한 마이크 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썼는데 어쨌든 지금은 더 그때 김정일 때보다 지금 더 김정은이가 방송을 더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럼 KBS에 보면 그 김정은 압수하는 사진을 문재인하고 걸어놓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번호 아주 말도 안 됩니다. 최근의 사건만 해도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그 사건을 보더라도 청와대 입장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KBS가. 그래서 이런 많은 장비들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 이것이 미사일 개발, 그 다음에 잠수함 개발, 그 다음에 핵실험 할 때 이것이 다 그쪽에 쓰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은하 2호인가요? 그 서해 또 했을 때 보면 그 몸체를 던졌는데 보면 완전히 그 옛날 우리 1960년대 깡통 수준입니다. 그건 그렇게 두드려 만들지만 이런 전략물자 등에서 반도체 같은 거는 북한은 죽어도 못 만듭니다. 특히 모토로라 M6000이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도체 명품이고 보잉 747기도 그게 없으면 못 날아요. 그리고 항공모함도 그게 없으면
고철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래서 MPU라고 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MPU. 우리는 CPU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인데 MPU라고 산업용이죠. 그 방송 장비 중계차는 무지막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편집기 하나만 하면 어디요?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이프가 돌아가다 10,000분의 1 그 지점에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전략물자고 이중용도 물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통제하는 좀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미국 중국의 중심전자라고 JT라고 해서 거기가 북한에 약 280만 불어치 MPU를 팔았다가 1조 3천억 벌금 맞은, 그리고 미국 시장을 들어오지 마 했는데 다 사정을 해가지고 돈을 낼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알아서 그런 벌금 내. 그럼 다시 시장을 열어줬어요. 그 정도로 전략물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북한의 기술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물품이거든요. 그런 걸 제가 자료를 그뒤에 다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보고서하고 그 원자료를 구해서 대조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 원자료는 예를 들면 한 200가지 물건인데 여기는 13가지만 올려놨어요. 보고서에. 공무원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으로 우리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공개해가지고 더 이상 북한에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이나 더 고도화시키는 데 차질을 빚도록 그렇게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할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 단지적인 정보기관이라든지 일부의 언론하고도 제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또 이 보안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많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진짜 이 반역자, 진짜 북한에 도와준 간첩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좀 나눠가지고 먼저 내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 영문으로 먼저 내려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번역까지, 영문 번역까지 제가 해서 북한으로 2차 작가 넘겨주고 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드라마라든지 다큐, 또 페이크 다큐, 그 다음에 소설, 이런 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했고, 또 제가 PD로서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나리오도 제가 지금 직접 만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 언론이 절대로, 제가 조선일보도 주고 다 줬습니다. 동아일보 줬어요. 동아일보가 제가 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동아일보 부장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 예, 우리 이상 총장님이 기자 소개해줘가지고 여러 차례만 다 줬어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줬습니다. 월간조선도 줬습니다. 안 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언론이 그거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의 언론인이 살해됐잖아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한 280명의 세계 언론인이 피살되거나 부상을 입었는데, 우리는 지금 50년 동안 우리 한국 기자가 현지 치대 가서 목숨을 잃게 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웅산에서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MBC 문 기자, 그분이 부상을 입었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자들이 몸을 안 합니다. 글을 안 씁니다. 어려운 거를. 이게 현실입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기자들. 제가 자료는 다 주진 않지만, 제가 현역에 있을 때 하려고,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말씀, 94년에 소련이 망하고
골프 2급 디젤 잠수함, 미사일 발사한 잠수함이 북한으로 12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 현지 취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통일교 공부로 취재 가서 취재해가지고 하려고 다 해서 결제가 났어요. 집에 일찍 와서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집 전화가 왔어요. 부장이 들어와, 오늘도 들어와. 그런데 가니까 가지 마요. 출장 여기가 캔슬했다고. 이런 정도로 방송에 그 개들이 다 로비를 합니다. 지금 방송을 모든 걸 지고 흔드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대통령은 나의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촛불집회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일어난 과정이 이 전략물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6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때 MBC에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동평양 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때 중계차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기서 못 쓰는 장비들 그걸 별도로 싣고 갔습니다. 북한에 통과하는 차를 보니까 북한에 통과하는 차는 19대인데 실제로 기록은 18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 민족 하나 돼가지고 한라산의 물과 북한의 물을 합치는 그런 KBS 방송이 있었어요. 그때 큰 트럭에다가 폐장비, 거의 반도체는 다 쓰니까 그거를 싣고 가가지고 삼지연까지 끌고 갔어요. 그건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게 그러더래요. 운전하고 야 좀 험하게 몰아 그러더래요. 험하게 몰아서 막 털털거리니까 진남포 와가지고 배 싣기 전에 그 차를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차 못 써. 갈 거야. 그냥 얘 놓고 가자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얘기 들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 3월 27일 날 북한에 올라가서 4월 3일 날 공연할 때도 중계차가 올라갔어요. 747 화물기밖에 못 쓰는 이게 중계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올라갈 때 제가 추적을 했어요. 플라이트 에어 24라는 그 추적, 실시간 추적. 제가 저녁에 해두고 다음날까지 했는데 화물기가 안 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물기가 안 가면 중계차가 날라옵니까? 지금 정보 가지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특수기관을 한 거 확인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른 사람 시켜서 했어요. 그랬더니 화물기 그날 안 올라갔어 이렇게 나온 거. 그날 김정은이가 4월 3일 날 4월 2일 날이죠. 5시 반 공연인데 6시 반 아니 5시 반 6시 반으로 연기돼 가지고 6시 반에 김정은이가 동평양극장에 나왔습니다. 그 조용필하고 막 사진 찍고 뒤에서 찍었죠. 그게 뭐냐면 그 애들 수법입니다. 거기 제가 한 장 그 자료 집안에 넣어드린 그 자료 보시면 5월 20일 날 안용현 그 논설위원이 그런 얘기 썼어요. 한 줄을. 언론은 저도 언론 생활하고 방송을 하고 했지만 옛날 이렇게 잘 안 쓰면 이런 칼럼을 쓸 때는 가장 최근 정보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이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평양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4월 2일 날 스토리를. 자, 그런 정도로 뺐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어마어마한 장비를 중간에 북한에 갖다 줬어요. 그래 놓고 하나도 회수를 안 했습니다. 그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냥 고전이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상학 대표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미사일 고도화했고 잠수함도 만들고 심포국으로 만들고 하는데 반도체가 없으면은 그냥 고철입니다. 맞죠? 고철이죠? 네, 고철이 불가합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북한에 갔다가 준 것이 우리한테 우리 목을 치려고 지금 별로고 있고 조금 전에 저도 뉴스를 봤어요. 뒤에서요. 뉴스를 봤는데 지금 거기 가가지고 고도화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진이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애국 시민들 또 우리 상대님들
제가 미국과 우리 또 이문 목사님하고 또 박상학 씨하고 해서 미국에 제가 이제 그동안 개인적으로 했지만 개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나서야 그래서 북한의 상황을 전달하고 또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는 정보도 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도 그래서 우선 가장 확실한 것부터 쳐나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또 말씀하신 애국 집회, 태극기를 흔들어가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모킹건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그죠? 스모킹건을 우리가 가지고